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보건협회 회장 박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협회는 대한보건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입니다. 또 지부가 전국에 16군데가 있는데 지부를 대표로 해서 서울특별시 보건협회 회장은 대한보건협회 강현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보건협회는 예방의학과 보건학을 전공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족학회가 보건의료 학회 25개 학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고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치유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AI 멘탈 헬스케어하고 또 해양 치유 이런 쪽으로 벌써 한 수년 동안 연구를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는 저희 서울시 보건협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서울시 의회, 또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노인의 연합회 함께 우리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과정에서 한 5번, 6번 서울시 의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책 토론을 했는데 어르신들의 만성질환하고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오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도 좀 받고 서울시청 보조금도 받으면서 금년에 이제 AI 멘탈 헬스케어 쪽으로는 서울시 그 경로당하고 또 노인대학 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번 측정도 해보고 결과도 좀 봤는데 그 AI 멘탈 헬스케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삼아 알아야 할 부분은 최근에 측정하는 그 방법이 이 피부 떨림, 바이브레이션 이거 가지고서 13개 지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신건강의학회하고 또 아산병원이라든지 우리 큰 병원하고 비교를 제거 방법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일맥상통한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겠다. 즉 다시 얘기하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집중력, 피로도 이런 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기까지 기술력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해양치유인데 해양치유도 제가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산업연구단에서 그 해양수산부 연구 과제를 같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교재 개발에 집중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과제를 제출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양치유론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거든요. 11월 15일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온 과정에 오늘 이종희 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이 해양치유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전달을 좀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저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해양치유센터가 완도 또 서해안 그쪽은 태안 경상남도 고성, 경상북도 울진 네 군데가 해양수산부에서 약 한 450억씩 지원해가지고 완도는 금년에 준공을 했어요. 나머지 이제 세 군데는 내년에 준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태안 쪽에는 제가 이제 해양치유센터 또는 뭐 활용화, 실용화 이 분야에 전문 교수로 참석을 하면서 그
태안의 그 해안선이 한 56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보다 모르고요. USCC 해안이고 거의 제가 트레킹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 맨 앞에 있는 저 사진은 말리포, 철리포, 뭐 일리포까지 있더라고요. 말리포 해변입니다. 저기가 해안 쪽에서 걷기로는 가장 좋은 데가 아닌가로 봐요. 이 물이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 모래사장만 있으면 더 피곤하고 걸으면 힘들고 또 미가 되고 저기를 또 윈드서핑 하기도 좋은 장소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쪽에다 윈드서핑 교육장도 만들고 그래요 지금. 그 이제 태안의 말리포를 제가 찍어본 거고 그 밑에 사진은 여기가 바로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달산포 해수욕장인데요. 그 요가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와서 요가를 공부하는 이런 장면이 됩니다. 그 위에서 오른쪽 사진은 저 이제 독일의 어르신들이 해수를 펌핑을 해서 센터 안으로 옮겨가지고 저기서 이제 운동을 하는 이제 사진이고, 그 밑에는 태안에 가면은 가이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육종만을 최초로 거기서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 타고 들어갔는데 한겨울에 그것도. 이제 해양치 자원 뭐가 있나 발굴 차원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연락선이 우리 내려주고 나가는 거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해양치의 필요성에서 보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죠. 이쪽 북한만 빼놓고. 그리고 이 해양치유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일본도 후발주자고, 독일은 저 위도상으로 위에 북쪽이 해안가야. 이 남쪽 내륙은 안데스 산맥 쪽이라 산악지대라 상당히 추운데 북쪽에 있어도 해양성 기후 때문에 온화하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 해양 치유를 위해서 독일까지 온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독일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원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앞으로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 이런 것이 융합이 돼서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고, 저쪽 오른쪽은 요가 비슷하게 하는데요. 저기가 명사심리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이에요.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관광수명 시대로 변화해가고 외국인 해외 관광객 유치, 오늘 저쪽 정광조 회장님하고 김교창 박사님하고 밖에서 잠깐 대화를 좀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 중에 인도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인도 쪽에 요가 명상 하시고 그런 분들을 그때 내가 한번 김교창 박사님하고 카톡 주고받는데 인도에 계시더라고. 완도가 금년에 준공이 되는데 참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관광객을 좀 유치를 해서 거기서 명상도 요가도 하고 심신치유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국위 창출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바닷가 많이 찾아갔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찾아가나. 이제 이런 거는 저 오른쪽의 그림은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제가 옮겨봤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에 법이 공포가 됐고 또 이제 시행이 1년 후에 됐습니다. 해양치유자원에 관련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요. 항상 그 보건의료, 저는 이제 심신치유학회도 보건의료 쪽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법, 제도, 근거가 있어야지 발전이 되지 그게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독일에는 지금 350여 개의 휴양치유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활성화되면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의료보험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 여기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프랑스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부 남부가 해안가예요. 오히려 독일보다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일본은 이제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경관도 아름답지만은 해양 심층수, 수심이 깊다 보니까 이제 해양 심층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륙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원, 이제 우리 산림치유는 알아요. 산림치유도 산림에 있는 자원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의 경제 향상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시키는 목적은 산림에서 하는 거고 우리 해양은 해양치유는 해양에 있는 자원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자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지금 태안군하고 완도군하고 고성군하고 울진군 네 군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성화시켜가지고 전문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완도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안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말리포구 여기 이제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 고성군 경남 저 섬이 보이나요? 섬이 안 보이나? 그 섬에 있습니다. 경남은 그리고 울진 쪽에 가면은 저기도 청정 지역이죠. 그리고 뭐 해성지대도 있고 온천도 있고 이런 걸 특성화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뭐 암 환자라든지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특성화를 해가지고 있고 완도는 해조류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해조류 가지고서 치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요법치 유형은 뭐 하이드로 테라피, 수지어 수치료, 탈라소 테라피, 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탈라소 테라피라고 합니다. 해양 치유, 펠로이드 테라피, 여기서 이제 피트, 머드, 탱고가 나오는데 이 피트는 유럽 쪽에서는 이미 그 해양 치유 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치유도 하고 또 화장품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도 만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안에 상당히 많은 그 양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식물이 오랫동안 이제 침척이 돼서 땅 밑에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뭐 반고체 형식으로 뻘처럼 이게 생겼는데 그게 우리 이제 피부에 바르게 되면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분자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에어로졸 테라피, 기후. 이게 우리가 보면 기후를 별로 항상 우리가 뭐 온도라든지 바람 쏘이고 태양 뭐 이런 거 일상적으로 우리 혜택을 받고 있어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이 해양 치유에서의 기후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청정고기, 헬리오테라피, 태양광선으로 마사지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에어로졸, 이 미세한 물방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때 1.5m 이상 떨어져라. 재치기를 하면은, 무거운 거는 가라앉지만은, 작은 거는, 입자가 작은 거는 공중에서, 돌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데,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로졸, 이 물방울이거든요. 미세한. 이 파도 치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해양치유를 몰랐을 때는,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 파도 들려오는 그 경관을 보면서,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에어로졸, 그 물방울이 흡이 코로 들어와서 점막을 좀 넓게 해주면서 기관지까지 들어가면서 폐쇄성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또 가래 같은 거를 사겨가지고 외부로 배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에어로졸 테라피, 해팡. 식이요법, 해조류, 운동치료, 또 해양병관요법, 이런 것이 자연, 우리 해양치유 자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피부질환에는 기후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케이스가 어떻게 돼? 엄청 많죠. 그쪽 호흡기, 순환기, 면역성에 도움이 돼. 근골격계, 또 기초. 이만큼 지금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좀 이따가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적 이제 검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려대학에서 했어요. 할 때, 목표는 30건이었었는데, 결과 성공은 15건. 아산병원, 또 고대병원, 또 여러 군데 병원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운동을 했더니 뇌졸중이 좋아지더라고요. 파도 소리가 유명해지더라고요. 또 만성골반통이라든지 해조류, 모아, 저게 이제 피트입니다. 그리고 해송 산책, 이것도 해봤더니 고혈압이 떨어지더라. 염지와수, 아토피 이런 거 검선 치료가 잘 안 되죠. 전염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거 관련 심포지움을 국제 독일의 닥터들을 전문의죠. 근골격계, 정신건강, 피부, 호흡기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토론을 해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피부과 전문의 얘기로는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걸 다 들었는데, 이 검선 같은 경우는 참 치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토피나 이런 거. 근데 그쪽 독일은 저쪽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스웨덴이나 이런 쪽에서 추운 지역에서 휴가를 한 2주, 3주 내고서 와서 치료를 간다합니다. 건선이 치료가 잘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뭐 주기습진이라든지 뭐 피부 가려움증, 또 뭐 있습니까? 뭐 습진 이런 거, 이런 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많이 좋아지거든. 앞으로 이제 해양치유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 재정비도 해야 되고, 전문 인력 양성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처음이면은 오늘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해양치유사하고 해양치유치료사가 앞으로 이제 생겨요. 시기가 언제 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격증만 만들어놓고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좀 해양수산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만들어낸 표준 매뉴얼은 이거 염지하수. 염지하수는 이제 바닷물은 표충수가 있고 염지하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는데, 그 표충수는 뭐 각종 뭐 영양물질 이래가지고 태양을 받아가지고 그 식물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이제 살아남으면서 번식을 하는데, 이 염지하수라는 거는 뻘로 내려가서 모래가 있으면 이게 바위 안반이 흐르거든요. 안반이 흐르는데
바닷물이 들어가고 육지, 산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민물하고 합쳐져 있는 물이 염지가스인데 그거를 펌핑을 해서 쓰게 되면 피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다 해냈어요. 이제 산업형과 복지형 구분이 있다 이거예요. 해양치유위원회에서는 웰니스 중심, 메디웰니스, 또 메디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의사 닥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지형은 현지 어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해양치유로 건강관리를 해준다. 이런 거 네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뇌졸중, 아토피 등 이렇게. 그 해외 프랑스, 독일, 이제 일본을 이제 사례를 들었거든요.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연 40조 그리고 고용 창출은 45만 명 보험이 되고 프랑스도 보험이 되고 일본은 오키나와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내륙으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염분 농도가 중요한데 동해나 남해나 서해나 좀 비슷해요. 근데 저쪽 사해는 염분 농도가 우리나라 동해 남해보다 한 10배가 높은 28, 9, 30%까지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사람이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뜨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부병 같은 거 농도 높은 데 가서 좀 자주 치유하고 그러면 피부병 환자가 치료가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치유론을 써가지고 이게 최초로 썼습니다. 최초로 썼는데 이 주관부서가 해양수산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는 의과대학이나 보건대학이 없거든. 근데 내용은 보건의료 이런 중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대에서 연구하면서 또 평상시에 있던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이런 걸 다 인용해가면서 책을 저렇게 해양치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게 이제 저 사진을 보면은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저 태양, 저 바다 명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상 전문가들은. 그리고 밑에는 이제 명사심리. 저쪽도 오른쪽은 저건 이제 저기도 명사심리구나. 왼쪽 밑에는 이제 울진이에요. 그리고 해조류 팩, 완동. 해조류 팩으로 저렇게 치유하는 거를 해양수산부에서 블로그에 올라오는 걸 제가 인용을 했어요. 목차는 이제 해양치유의 이해부터 해가지고 해양치유 건강, 치유 장원, 해양 환경,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해양치유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피드백하는 거, 그리고 해양치유법 이렇게 좀 있다는 것을 이제 교재에 놓고 다음에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단계로 연구를 하거든요. 해양치유 자원 연구가 좀 덜 돼 있어. 검증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도까지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게 어디 아토피에 도움이 되더라. 기관지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느 분은 이제 해양 치유라니까 바다를 치유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신치유 쪽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해양 치유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줌에서도 언젠가 해양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